이제 주간 투자 전략 김병현 연구원입니다. 예, 다음 주에도 뭐 지표들, PMI라든가 미국 주택 지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전히 뭐 예상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다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인프라 투자 관련 뉴스 플로우가 다음 주 중에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의회가 휴원을 했다가 이제 다시 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말까지 이런 인프라 정책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중국은 이미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에 5월하고 뭐 6월 정도에 좀 더 이제 확대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주별로 단계적으로 락다운을 좀 푸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보통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의 재정정책은 이런 락다운했던 보안이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이런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가 돈을 상당히 이제 많이 푼 이후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 돈이 실물을 자극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뭐 충칭시라든가 아니면 귀주성에서 상당 부분 착공이 이미 들어간 이런 상태이고요. 양해가 뭐 5월 정도로 이제 미뤄지는 이런 모습인데 양해와 상관없이 국무원에서 지금 위임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인프라 투자 확대 계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 휴회 종료 이후에 4차 부양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얘기가 되겠지만 뭐 공공 시스템 개선, 이런 의료 시스템 인프라 확대, 그리고 원격이나 온라인 학습 등에 따른 통신망 업그레이드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적 시즌이 계속 될 건데요. 다음 주에는 항공업 쪽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델타 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나올 이런 예상이고, 반면에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같이 발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급락 그리고 기업 실적 부진 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정책 효과 그리고 5월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경제활동을 재개했을 때 중국이나 미국에서 2차 확산이 나타난다면은 뭐 최악의 시나리오로 다시 이제 갈 수는 있겠죠. 다만 이런 점진적 경제활동 재개가 무리 없이 현실화된다라고 보면 이런 뭐 지표나 기업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힘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고밸류를 용인할 하반기에 어닝이 이제 턴어라운 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요, 코로나19 진정 단계와 궤적을 좀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이제 완전 종식이 나타나야 항공이나 여행, 숙박, 뭐 관광, 화장품 이러한 것들이 이온 수요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면 핸드폰이나 가전, 자동차, 명품 소비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빨리 이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와는 별도로 정책 효과에 따라서 어떤 5G라든가 언택트 서비스 이러한 것들은 민간이나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활성화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현재 그 PR을 보면 10.3배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이게 이제 실적 수정치가 다운되면서 계속 PR이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 같은데, 지금 컨센에서 한 20% 다운되면은 약 12배, 13배 정도까지 사실 가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말씀해 보시죠. 보통 가장 중요한 키 드라이버는 이제 미국 쪽의 확진자 수가 정말로 이런 락다운의 효과를 받아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키 드라이버고요. 그리고 락다운 해소해서 경제 활동을 재개했을 때도 2차 확산이 없다라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센티먼트는 좋아질 겁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센티먼트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은 부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어닝이 바닥권에서 고밸류를 받는다라는 것은 향후 이제 3분기나 4분기에 어닝이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고밸류를 계속 끌고 가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이게 어닝에 대한 턴어라운드의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이게 막히면서 다시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본 가정은 5월이나 6월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3분기에 경제나 아니면 기업 실적들이 올라올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 가정을 깔고 있는데, 이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이제 끌고 가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다시 이제 기업 실적이 올라가느냐라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연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기술적 반등 이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은행산업 조보람 연구원입니다. 네, 이 코로나 확산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잠재적 기업 여신 리스크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은행산업 테마 리포트에서 다룬 토픽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기업의 경영 여건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두 번째 토픽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은행 섹터 밸류에이션 저평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합니다. 일단 국내 기업의 경영 여건을 들여다본 결과 이 페이지 그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은 악화되는 와중에 이 기업의 신용 증가율이 가계의 신용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은 상태이고요. 동시에 채무 상환 능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중소기업군의 체력 부실화는 앞으로 좀 우려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그림 3에서 그림 8까지는 관련 세부 데이터 및 그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요약본이 말하자면 그림 2에 저희가 추이를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걸 풀어놓은 것이 그림 3에서 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까지 한번 가정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4페이지와 5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상황별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부실 기업군을 이 조건별로 정해서 은행의 북에서 상각 처리를 했을 경우 밸류에이션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길까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나리오 분석에서 가정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4번입니다. 잠재적 위험 산업 모두 상각하는 이 가정인데요. 사실 이 가정은 하기 나름이지만 여기서의 잠재 위험 산업에 저희가 포함한 산업은 운송 장비 및 운수 창고업, 화학, 유통업, 기계산업 등을 넣었고요. 사실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2019년 말 해당 산업이 전체 상장사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27% 정도였고요. 이 부분을 은행의 북에서 상각한다고 저희가 감안해 봤을 때 은행 섹터 PBR이 한 38%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나리오에서는 사실 자산 상각을 감안해도 밸류에이션 상승폭이 맥스 11%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토대로 저희가 이번에 해석한 부분은 이 시나리오 4 잠재적 위험 산업 모두 상각하는 부분만 저희가 제외했을 경우, 일단 은행 섹터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 코로나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 우려 및
관련 크레딧 리스크를 대부분 많이 반영 중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실적 추정치와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거시환경 안정과 가시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 락바텀 경신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은 아마도 주가 변동성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변동성 심한 주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 투자 의견 뉴트럴 유지하고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약간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인 2부 조영익입니다. 네. 은행 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 내용들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저희 그 정부 입김이 제일 세게 영향을 미치는 섹터가 지금 은행 쪽인 것 같은데, 어제 그 선거 지금 연결 상태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질문 다시 해주세요. 다음 반도체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도현우 연구원입니다. 예, 어제 그 대만의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개최를 했습니다. 회사가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양호한 전망을 좀 제시를 했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대만 달러로 1285억 달러 나와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3% 정도 늘었고 YOY로는 한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작년 1분기를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되게 심각했기 때문에 기저가 낮은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한 8% 정도 상회를 했고 스마트폰이 9% 정도 줄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컴퓨터 제품이 3% 정도 늘어가지고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회사는 대만은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었기도 하지만 그 생산 차질 영향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가 시장에 대해서 전망한 내용들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그 올해 파운드리 시장이 한 자릿수 후반에서 두 자릿수 초반까지 증가하고 TSMC는 두 자릿수 중후반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 전망이 플러스 17%였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줄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올해 내에 별로 없을 거다 회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렸지만 재택근무 같은 수요 때문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수요가 상당히 좀 좋고요. 그리고 7나노 이하의 최신 공정 칩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TSMC랑 삼성전자 두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희 리서치 전망이 20%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카운터 포인트라든지 다른 전망 기관도 한 20% 정도 줄어들 거다라고 최근에 많이 낮췄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는 회사에서는 좀 약관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5G 스마트폰에 대해서 하반기에 수요가 여전히 양호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 TSMC가 그 애플의 5G 스마트폰 9월 달에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한 그 AP 칩셋 추가 주문을 받았다 이런 그 보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분기 이후에 그 이 반도체 시장을 보고 있는 게 그 모바일 시장의 이제 소폭 반등을 좀 예상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5G 스마트폰이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한두 달 전보다는 약간씩 올라오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그 이제 코로나19의 그 나라는 이제 영향이 좀 벗어났기 때문에 5G 모멘텀 좀 늘리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조금도 대거 지급이 예상될 거라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이제 어제 애플이 발표한 아이폰 SE 모델도 시장 반응을 보면 가격이 이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잘 팔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리스크로 생각이 되는 게 상반기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둔화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점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는
상반기에 부진했던 핸드폰 수요가 조금 살아나고 데이터 센터가 약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이제 구글 CEO가 이메일 통해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회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및 마케팅에 투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 이 회사들의 수익의 원천이 광고인데 광고 집행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 회사들도 투자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는 뭐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이렇게 나빠지는 점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둘 중에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는 핸드셋 비중이 더 큽니다. 그 모바일 D램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한 40% 정도 되고 서버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제 핸드폰보다 작습니다. 한 3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바일이 좋아지고 서버가 나빠진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TSMC가 그 스마트폰 시장을 좀 좋게 보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보는 차이가 좀 뭐라고 좀 보시는가요? 예, 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다운 시켰어요. 뭐 지금 다 이제 락다운 들어갔는데 핸드폰이 이제 팔리겠냐, 뭐 핸드폰 사러 나가기도 힘든데 이렇게들 많이 보시고 애플의 아이폰 그 5G 모델도 딜레이가 많이 될 거다. 심지어는 어떤 기관에서는 올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관도 있거든요. 근데 이 TSMC가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AP를 자기네들이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주문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영향에 벗어날 거다. 최근에 주문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애플 5G 아이폰도 딜레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SE도 뭐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시장보다 조금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TSMC라는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안 좋은 거는 안 좋다라고 잘 얘기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의미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S1 박광삼 연구원입니다. 예, S1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1분기, 2분기 순가입자 수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2020년 EPS를 5.7% 하향 조정하고 타겟 PER 또한 일본 세콤의 순증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었던 당시 회계년도 2015년이고요. PER에 2024배로 변경하여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6천 원에서 9만 8천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2020년 연간을 우선 보시면 시스템 보안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순증 가입자 수 둔화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가 완화될 때 그 증가세는 다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 수를 유지하며 다양한 업체와 MOU를 체결해 중장기적 유지 고객 건수를 안정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상품 판매는 보안 솔루션 상품 판매 이외에도 얼굴 인식 시스템, 열 화상 카메라 등의 도입 및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건물 관리 서비스도 국내 업무 시설 면적 증가 및 리츠 시장 활성화로 비관계사 물량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은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현금 약 4,300억 원 보유하고 있어 재무 리스크는 없는 상태이고요. 1분기 실적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5,041억 원, 영업이익은 442억 원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영향 확산으로 순가입자 수 증가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3월부터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1분기 유지 고객 건수는 80.7만 건으로 추정되며 매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68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상품 판매는 계절적인 비수기와 해외 프로젝트 보안 솔루션 판매 설치 지연에도 불구하고 그 외 상품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594억 원 예상되고요. 건물관리 서비스는 국내 업무 시설 면적 증가에 힘입어서 매출 1,274억 원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가정하였던 EPS 하향 조정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페이지 3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S1의 B2B 고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상점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일반 상점이라고 하면 옷가게, 헤어샵, 베이커리, 슈퍼마켓, 숙박 및 음식점 등 도소매업 위주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 및 음식업을 포함한 도소매업의 2월 평균 소비자 생산지수는 2019년 12월 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7% 감소했습니다. 숙박업은 마이너스 46.2, 요식업은 마이너스 30.3% 감소했는데요. 따라서 코로나19 영향을 보수적 관점에서 고려하여 2020년 순 가입자 수를 2019년 말 대비해서 약 35% 감소한 28,323건을 추정하였습니다. 알프 감소세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일반 상점의 비중이 32%인 점이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알프라는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상반기 이후 코로나19 영향 해소를 가정하면 순가입자 수 증가세 회복이 빠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말 알프는 11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현대오토에버 김동현 연구원입니다. 예,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리겠습니다. SDS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서비스 업체들 실적 가시성 단기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신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프로젝트 집행은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IT 아웃소싱이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고정비인 거죠. 경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고, 일부 공장이 좀 문을 닫는다 해도 회사 자체가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대외고객 비중이 6% 수준에서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날 거 원래 기대하지 않았어서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가 될 겁니다. 이미 삼성그룹은 클라우드 전환이 90% 이상 됐고, LG하고 SK그룹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 시작해서 한 2년 내에 90% 이상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타 민간이나 공공부문으로 이게 확산이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의 이런 디지털 전환의 수혜를 오토에버가 계속 가져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상반기 중심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해서 연간으로는 매출 3%, 영업이익 8% 하향 조정을 했고요. 반영해서 목표 주가 55,000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분기는 영업이익 12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코로나19 영향은 2분기에 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에 2분기가 매출 인식이 집중되면서 기조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 코로나19 영향은 나올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PR 멀티플 13배이고요. 타겟은 지금 한 16배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풍산 변종만 연구원입니다. 네, 풍산이 어제 방산산업 쪽에서, 방위산업 쪽에서 공시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957억 원 규모의 그 소고경 탄약에 대해서 중동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를 했고, 공급 계약은 1년 동안입니다. 957억이면 작년 별도 매출액의 약 5% 정도 해당되고요. 작년에 방산사업부문 매출액의 약 16% 정도 해당되는 규모니까 이렇게 작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보다 올해 방산 쪽이 작년에까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기존효과 때문에 한 10%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봤었는데, 이번 수주를 반영을 하면 약 10%보다 높은 한 20% 정도의 매출액 증가가 방산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관련 이익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 실적 발표하면 그런 감안해서 좀 더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 기업 가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일회성이라서 또 그 영향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관심사항이긴 한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들이 이제 올 거라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이제 수주권은 긍정적인 뉴스긴 하지만,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더 쓰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산 동래 공장 이쪽에서 공장 이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자산 가치, 그러니까 공장 부지 가치의 재평가가 좀 더 기업 가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한희연구원입니다.
네,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NH 글로벌 스탁스 10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미국 기업이고요.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모든 사업 부분에서 고른 외형 성장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메디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제 좀 크게 좀 증가를 했고, 신사업, 신성장 동력 사업인 옵턴 사업 모멘텀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서 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위급한 질병 치료와 뭐 수술 등을 원하는 환자들의 병원 내방이 좀 감소하면서 뭐 의료비 지출 상쇄 효과도 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 순이익을 상회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2020년 회계연도 이익 가이던스도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제시한 수준을 이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컨센을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기업형 건강보험 사업 쪽에서 이제 급격한 둔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뭐 미국 경제 환경 악화에 따른 이익 가이던스 하향 조정 가능성은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정부 건강보험 플랜 매출 견고한 상황에서 데이터 중심의 헬스케어 솔루션, 애널리틱스 사업 전망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주가 흐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ASML은 자료 대체하겠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대출 관련해서 한강렬 연구원의 코멘트 해주세요.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 이주열 총재가 언급했었던 내용을 좀 구체화시킨 거고요.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은행, 그 다음에 보험사까지 에 대해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3개월 동안 앞으로 5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10조 원 이내에서 그 다음에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25%까지만 대출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담보로 잡는 채권에 일반 회사채만 포함이 됐고 여전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급한 불만 좀 꺼주겠다. 그리고 장기 대책은 각 기관이 알아서 만들어라 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위급 시에만 시장에서 자금 확보가 안 될 경우, 그럴 경우에만 유동성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뭐 증권사나 이제 은행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증권사들이 지금 3개월 동안 PF, ABCP 돌아오는 금액들이 한 1조에서 2조 정도 사이가 되고, 현재 각 자기 자본의 25%를 산정해 봤을 때 대형사 같은 경우가 한 1조에서 2조 정도 받을 수 있고,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에서 5천억 정도 사이, 그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사들은 이제 최대한 PF 혹시라도 좀 이제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유동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시장에서 우선은 자금을 좀 확보할 경향이 좀 크고, 더 시장이 악화됐을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대출을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